너네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잘못돼 있어. 보통 학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어떤 유형에 대해서 맨 위에 대표 유형은 선생님이 풀어주시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들 다 숙제야. 뭐 쉽거나 숫자만 바꾼 거는 풀 수 있어. 뭐 47 풀고 48 풀고 49번 뭐 어떻게 고민 좀 하다가 풀 수 있는데 50번 보면은 이게 뭐야 고민 좀 하다가 별표 치고 51번 보면은 벽이 느껴지지. 그래서 바로 별표를 쳐. 그렇게 학원 가면은 해설을 해주지. 해설을 들어보면은 응용 문제들의 해설은 너네 혼자 생각 못할 방식이고 그 풀이를 보는 너네는 아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풀이 방법 자체를 암기한다는 거지.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고 있고 너네가 대부분 이렇게 공부했을 일반적인 수학 공부고 저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거든. 자 근데 저 방식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방법이고 대부분의 평범한 수험생들은 저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유형을 암기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야. 물론 얘들아 수학에도 암기해야 될 게 있어. 근데 저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유형을 암기한다는 거고 수학에서 모든 유형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저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시간은 엄청 많이 쓰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공부를 하는 거야. 또 너희가 시험이나 모의고사, 뭐 수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때? 너네가 나중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평소에 푼 문제보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선 너무 어렵고 못 푸는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 이게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거를 2등급, 3등급이 되고 인문, 엔제 양치기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공부야. 아니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 유형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때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쉬운 접근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네 그거 다 암기해버리고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 기회를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시니까 뺏기는 거지. 그리고 암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처음 보는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유형을 풀기 전에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거든? 아니 시간 줘도 노베이스 학생들은 틀려. 기본적인 문제들도 내가 생각하라고 주는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내 해설을 듣는데 내가 해설해서 단순하게 답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아 저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수학을 배우는 이유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러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은 분명히 나중에 처음 배우는 단원이야.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유형이야. 근데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 기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보통 너네가 듣는 한 문제 풀어주고 나머지 숙제로 내주는 그런 수업이 정말 비효율적인 수업이거든. 아니 왜냐면은 숙제해가지고 틀린 문제들 질문 받을 때 아니, 내가 맞췄는데 딴 애가 틀린 문제도 해설 들어야 되잖아. 아니 시간 낭비지. 내가 맞춘 문제 해설이니까 솔직히 수업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지지. 이미 집중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틀린 문제 해설도 집중이 떨어진 상태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야. 내가 노베이스한테 효율 이야기할 때마다 뭐 노베이스가 효율 따지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 그 말이 수학에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니 노베이스고 재능이 없으니까 최고의 효율을 따져야 돼. 근데 뭐 노베이스면 효율 따지지 말고 무식하게 해라? 본인이 노베이스 대상으로 효율적인 방법의 이야기를 못 해주는 사람이지. 아니 효율 못 따지면은 7등급에서 1등급 같은 거 1년 만에 못 만들거든. 그래서 당연히 노베이스도 효율 따져야 되는데 수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효율적인 공부는 너네 못해.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시키는 내용만 끝까지 잘해보자. 너네한테 맞는 최고의 효율을 보여줄게. 자 아무튼 이렇게 너무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잖아. 근데 왜 이런 수업이 기본적인 수업이 됐냐? 저런 방식이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만들기 너무 좋은 수학 방식이거든. 아니 왜냐면은 수학에 재능 있는 애들은 대표 유형 푸는 거 보면은 나머지 문제들을 혼자 생각해서 풀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최상위권 반으로 따로 만드는 거지. 걔네만 모아놓으면은 질문 개수가 적어. 그러니까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심한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런 애들 중에서 반 1등, 전교 1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나 부모님이 학원을 선택할 때 뭘 봐? 이 학원은 최상위권은 없지만 내 등급대인 4, 5등급 학생들한테 평가가 좋고 성적 향상에 조금 잘 되고 있군. 내가 이 학원 가면은 3등급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너네 안 그러잖아. 야 전교 1등 저 학원 저 쌤한테 배웠대. 무조건 거기로 가잖아. 아니 이게 정말 멍청한 너네가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선택인 게 애초에 최상위권이 하는 공부랑 너네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다르다고. 근데 걔네가 지금 하는 공부를 걔네가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걔네가 듣고 있는 선생님을 걔네가 듣고 있는 학원에 그냥 지금 따라하려고 해. 아니 걔네는 그 실력이 되니까 본인 실력에 맞게 고난도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걔 성적 만들려면은 걔가 이때까지 걸어간 길 초등학교 때부터 너네가 놀 때 걔네는 학원 다닌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걔가 지금 듣고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표 유형 선생님 풀어주고 너네가 숙제하는 그런 방식은 바꾸는 게 좋고 너네가 학원 다닌다고 해도 바꿀 수 있어. 선생님한테 대표 유형 풀어주시기 전에 손 들고 선생님 저 2분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물어봐. 이거 싫어하는 수학 강사 없어. 아니 그거 2분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시간 동안 고민해도 당연히 틀릴 텐데.
아니 얘들아, 달라져. 내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못 풀고 해설을 들어도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고. 너네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아,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 이거는 기억에서 찾는 거잖아, 문제풀이 방법을.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유를 생각하는 게 올바른 공부의 시작이라고.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데 성실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 걔네는 모든 유형을 다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외고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 당연히 그럼 사람의 기억력상으로 계속 까먹어. 그럼 다시 암기를 해. 그러다가 시험에 내가 많이 암기한 게 나오면은 좀 잘 받을 때가 있고, 많이 까먹거나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이러면 효율이 너무 안 좋지. 최악의 공부라고. 그런 식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공부 머리가 평범한 학생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예전에 문과만 봤던 나영 시험에서는 1등급 받을 수 있었어. 지금 통합형으로는 3등급 정도가 한계고. 근데 얘들아, 보통 학생들은 이 정도 노력을 안 해. 너네 외고 애들만큼 노력해서 암기해서 공부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도 당연히 못 받고 그냥 공부했는데도 4등급 5등급 박아버리니까 아, 나 수학에 재능 없나 봐, 이런 말 하면서 그냥 수학이란 과목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저 생각 못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생각이라는 수학 문제의 발상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유형이 달라져도 발상이 똑같은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발상은 암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 수학이 암기인가요? 물어볼 때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유형들을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수학도 암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발상 같은 것들, 그 생각들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말을 못하지. 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공부법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너네 답답함을 그 사람들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잘못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을 알려주는 강사들이 수학에 애초에 재능이 있고 수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아니, 개념만 듣고도 문제 풀고 고난도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도 1, 2등급이 안 나오는 평범한 너네 같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정확한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 심지어 얘들아, 너네가 운이 좋아가지고 수학 1등급 받았어. 너네 수학 강사 하고 싶겠어? 평생 수학을 봐야 되는데. 수학 강사라는 사람들은 심지어 수학적 머리가 있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3등급 이하 가르친다고 하지. 근데 그런 쉽게 가르친다도 노베이스 대상 수업을 들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능 영어 노베이스한테 알파벳을 가르치는 느낌이야. 자, 이거는 대문자 A고 이건 소문자 A야. 이렇게 너네를 약간 바보로 알고 수업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 내가 그런 수업 되게 열심히 듣고 고3 때 수능에서 6등급 나왔었거든. 난 근데 억울한 게 그때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 그래서 재수할 때 느꼈지. 아,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의대 합격한 사람 수학 공부 방법이 나한테는 맞지 않겠구나. 저건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재능이 없는 나는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걸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나도 1등급으로 엄청난 성적 항상 만들었고, 내가 가르치는 6등급, 7등급 받는 학생들이 1등급 받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성과를 매년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노베이스를 가르치는 것만큼은 전국에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저걸 대체 왜 시키는 거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본인들한테 너무 당연하지만 노베이스한테는 부족한 내용이고 그걸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내용이거든. 내가 문제풀이 영상 하나도 없이 수학 이야기만 해서 유튜브 10만을 만든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영상의 앞부분부터 수학 공부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지.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적어도 10번 보고 내가 하라는 거 그대로만 해도 좋은 성적 만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자, 너네가 당연하게 생각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게 잘못된 이유랑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납득이 가지. 자, 내가 수업 방식 말고 문제풀이 단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문제풀이 과정은 3가지 요소로 돼 있어. 조건 해석, 발상, 연산. 조건 해석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내가 풀이 과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과정이야. 발상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내가 답을 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고, 연산은 말 그대로 단순한 계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조건 해석할 내용이 많거나 발상이 여러 개인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는 이 3가지 요소로 돼 있어. 조건 해석은 4점짜리 중반이 돼야지 조금씩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연산은 사실 누구나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벽을 느끼는 이유는 이 발상 때문이야. 이 발상이 뭐라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갈 때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변형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내가 어떤 문제 틀렸어. 답지를 봤어. 근데 답지에서 내가 생각 못한 부분. 아까 수업 방식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한 내가 왜 저 생각 못했을까? 그때의 생각. 이게 발상인 거지.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저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효율적으로 발상 공부할 수 있냐? 물론 단순하게 유형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상도 잘 공부할 수 있는데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내가 모르는 내용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래서 그 발상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려줄게. 자,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석강의나 답지를 볼 때 그냥 쭉 보고 나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해석강의 끄고 답지 덮으면은 그냥 공부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방금 그 해설을 암기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문제가 변형된다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그럼 틀리는 거지.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나 해설을 볼 때 내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못 넘어갔구나.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자, 간단한 문제로 예시 한번 들어볼게. 너네 지금 책상에 있으면은 이 문제 일시정지만 하고 풀어봐. 뭐 아니면 쭉 봐봐. 자, 이 문제의 답이 이건데 너네가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답 쭉 읽고 하고 덮어. 아니 뭐 이게 무슨 공부야.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틀렸어. 그럼 답지를 펴가지고 맨 위에 저 아이디어를 한번 봐봐. 내가 저 아이디어 생각 못했으면은 저 아이디어만 본 다음에 밑에 있는 풀이 과정 보지 말고 바로 답지 덮어.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풀리는지 봐보라고. 만약 풀렸다? 그럼 나는 이 아이디어만 몰랐던 거야. 아, 내가 이런 조건인데 이런 아이디어 생각 못했다. 아니 이것만 가져가면은 내가 이 문제에서 가져갈 내용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거 볼 필요도 없다고. 자,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를 보고 다시 문제 봤는데도 또 못 풀었어. 그럼 다시 답지로 돌아와. 그리고 위에부터 읽는 거야. 자, 이 문제의 발상은 삼각형의 넓이비를 통해 가지고 ABC 길이비를 못 구한 게 포인트였을 거야. 사실 여기까지가 아이디어에 있는 한 줄을 직접 구해가지고 5대 4대 2라는 비율을 구한 거야. 여기까지 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기본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코사인 법칙 연산 못하는 거 빼면은 이 문제 무조건 풀릴 거야. 방금 한 과정이 뭐였어? 답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생각 못한 중간에 부러진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 넓이 B로 길이 B를 생각하는 거. 그 부분만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단순 연산이거나 내가 아는 발상이어서 답이 구해진다고 하면은 내가 이 문제에서 배워야 할 거는 문제 전체가 아니라 그 부러진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이 발상을 따로 노트에다 정리를 하라고. 어떤 문제집, 페이지, 문제 번호 이렇게만 써놓고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쓰면은 한 문제에 길어봤자 5줄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내가 틀린 문제들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발상 노트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 발상들은 암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유형 암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거 뭐 노트 쓰라고 하고 암기하라고 하면 너네 못하잖아, 그지? 자,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정확하게는 암기할 수 있게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일주일에 날 하루 정해. 보통 일요일로 해. 자, 그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발상 노트 썼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 그걸 읽어보면서 이 문제 어떤 문제였지? 문제라면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이 안 나? 그럼 출처 있잖아. 문제 다 찾아봐. 이런 문제였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자, 이걸 만약에 다 했다? 그 전주에 썼던 발상 노트, 그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그 발상 노트도 한번 다시 봐봐.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거는 다시 출처 문제 가가지고 보는 거지. 다음은 전전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2주 전 거는 벌써 3번이나 복습한 거잖아. 그래서 노트에 있는 내용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떤 문제였고 어떤 조건이었고 어떤 생각을 내가 했었어야 돼. 이게 되면은 그 문제 그냥 X 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보는 거야.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복습하면 돼. 얘들아, 이렇게 복습하면은 너네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말하는 전체 회독이라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유명한 공부법인 오답노트도 너무 비효율적이지. 너네 문제 너무 많이 틀리잖아. 오답노트라고 해가지고 막 문제 적고 막 해설 쓰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집 두께가 이만큼인데 오답노트가 이만큼이야. 너네 근데 이거 써봤자 이거 복습하냐고. 복습도 안 하는 거 열심히 쓰고 있다니까? 시간 들여가지고. 자, 근데 오답노트는 왜 사람들이 다 쓰라고 하냐? 사실 오답노트도 상위권한테만 좋은 공부거든? 근데 그걸 그냥 따라한다는 거지. 오답노트는 얘들아, 성적이 오르는 공부가 아니라 나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이거든? 너네 같은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그거 보고 학부모님들은 막 좋아하고.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성적은 열심히만 해서 오르는 게 아니야.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답노트가 딱 열심히만 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수학적 머리가 좋은 상위권한테는 오답노트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건 한번 너네가 이유 생각해 볼래? 오답노트가 상위권한테만 좋은 이유 한번 댓글로 달아봐. 정답이면 내가 하트 달아줄게. 자, 또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거든? 대체 얼마나 고민하고 답지나 해설 봐야 되나요? 이것도 정말 말이 많은데, 자, 딱 정확하게 정해줄게. 너네 지금 2등급 안 된다? 최대 5분이야. 어지간한 문제들은 2, 3분만 고민해도 괜찮아. 예전부터 뭐 수학은 절대 답지 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항상 1등급만 나와가지고 2등급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일 거야. 항상 최상위권이니까 노베이스한테 맞는 공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지. 너네 쌤 첫 문제 안 풀리면은 뭐 2, 3일 동안 그거 볼 거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풀었어.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아니야. 사실 3등급 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의 발상이라고 해봤자 진짜 기본적인 발상이거든? 나중엔 다 암기를 하는? 그래서 고민할 시간 다 필요한 건 맞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 대신에 내가 생각 못한 그 부분을 발상 노트에 바로바로 적는 거지. 그리고 암기하고. 너희가 실력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좀 더 복잡한 발상을 갖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때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느는 거야. 근데 그래봤자 처음 공부할 때는 준킬러도 15분, 킬러도 30분 그 정도까지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최상위권 막 고점 96점 이 정도 나온다? 그때는 너네가 대부분의 발상이 이미 된 상태고 발상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 정말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으니까 오래 고민해도 괜찮은데, 무슨 노베이스한테 뭐 오래 고민을, 미친 짓이야. 무조건 얘들아 짧게 고민하고 내가 모르는 발상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되게 큰 내용부터 자세하고 섬세한 내용들까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자, 얘들아, 끝이 아니야. 더 중요한 내용 뒤에 있어. 자, 넘어가기 전에 딱 봐도 고생한 것 같잖아. 구독 한번 눌러줘. 아니, 내 시청자층에 구독 안 누른 사람이 70%나 되더라고. 아니, 나도 구독자 오르는 맛이 있어야지 이런 영상 준비할 거 아니야. 혹시 구독 안 돼 있으면 지금 꼭 해줘. 자,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생각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추론 능력이야. 자, 근데 이 추론 능력을 엄청나게 쉽게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 수학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을 생각하는 거야. 이 방향성이 뭔지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이 개념에 속하는 문제들을 풀면 풀수록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져. 내가 아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원래 못 풀던 문제들도 한 문제 한 문제 풀리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할 과정이 많은, 발상이 어려운 문제는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늘릴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뭐 한 막 요쯤 있는 거야. 2025 수능의 공통 문항을 예시로 들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1번, 16번, 17번, 18번 이런 문제들은 개념 공부하고 유형 문제만 조금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근데 조금 더 어려운 9번, 10번, 12번, 13번, 19번 이 문제들은 문제들을 더 풀어가지고 내가 아는 범위를 키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수학적 재능이 있으면은 사실 유형 문제만 풀고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우리 그거 못하잖아. 한참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뭐 14번, 22번 이런 문제들은 방향성 없이 풀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인강 많이 들어도 이런 문제들 푸는 게 한계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보여준 대로 이 개념에서 답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얼마 전에 공부해가지고 까먹지 않은 문제가 나와야지 풀 수 있어. 왜냐면은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개념 외에 간접 범위인 뭐 고등수학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수원수투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 범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성, 일로 가야겠구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자, 2호 수능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확통선택자 기준으로 수능 문제인데 정답률이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 그리고 아까 말한 방향성 없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야. 1등급 나오는 96% 학생들이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봐. 뇌정지가 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 그래서 이 개념, 이 지수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풀었던 문제들에 내가 아는 거를 막 생각하거든.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프 성질,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좌표 설정해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해봤자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 내가 방금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지수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걸 쭉 쓴 거야. 이 원을 그린 거야. 근데 이 문제 원 안에 없다고. 여기 있다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합성함수 형태의 식이나 구하라고 하는 답의 형태가 이 문제의 시작점인 지수함수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발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답지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 근데 그 발상을 찾을 때도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리고 형태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이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아니, y는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으니까 k를 구할 수 있겠구나. 5분의 1 x-3은 x가 되는 x가 k인 거니까 이때 x가 k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k로 정리할 수 있겠고 구하라고 하는 식에 k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k를 대입 한번 해봐야지. 왜냐면 여기는 k에 대한 내용이 범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보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래서 그 k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그 형태가 합성함수 형태여가지고 이 주어진 합성함수 식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발상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향성이랑 발상이 서로 상호 보완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발상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 보고 내가 공부했던 지수함수 문제들의 발상을 생각해가지고 암기 다 했잖아, 발상함수 통해서. 이거에 뭐 함수의 형태를 생각하고 뭐 y는 x는 안 나는 점이 있으니까 뭐 역함수인 뭐 로그 함수 생각한다.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한다. 아니면 이 합성함수에 꽂혀가지고 이 합성함수 나온 문제 내가 이런 발상 암기했었어. 여기 대입해서 함수 찾는다? 이것들은 방향성이 없고 내가 암기했던 발상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이건 운에 맡기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방향성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아니 선생님,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로만 방향성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4점짜리 문제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성을 통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난이도상으로 이 문제보다 더 쉬웠던 14번 문제, 아니 이 문제 정도는 당연히 발상만 암기해도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은 훨씬 더 어렵거나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방향성을 이런 문제들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암기만 하는 애들은 이 비율 보고 비례식이니까 K지, 사인 A랑 사인 C 8K, 5K로 두고 뭔가 시작을 한다고.
근데 방향성을 잡으면은 이거를 길이비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사인을 길이비로 보는 발생은 암기한 게 있거든.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서 사인 값의 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저걸 길이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넓이비 나와 있는데 한 각도를 공유하는 상태에서의 넓이비거든. 그래서 넓이비를 통해서 또 길이비로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통해 가지고 연산하면 코사인 나오고, 코사인 구했으니까 사인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길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들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였고, 발상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 발상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뭐 나머지는 단순 연산이고. 이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발상을 암기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노베이스들은 하루 종일 강의를 보고 있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수학 좀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리면은 혼자 막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 이거 반대로 공부하는 거야. 아니, 노베이스면 당연히 강의 봐야지 무슨 문제를 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 강의 보는 건 당연히 괜찮지. 근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발상을 익히는 시간, 방향성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요즘 노베들을 위한 인강 보면은 그냥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다 풀어줘. 그래서 강의를 보기만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는 느낌을 주도로 강의를 찍는 경우가 많아. 아니,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자 생각하면서 푸는 게 고통스럽잖아. 아니, 발상 막 정량 암기하는 거 솔직히 힘들거든. 그냥 뇌 빼고 그냥 떠먹여주는 강의 그냥 틀어놓고 입 벌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래서 그걸 쭉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인강 정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패스를 사면은 그거 선생님별로 이렇게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 기준에 강의 재생 시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개념 강의에 이제 별의별 걸 다 넣는 거야. 막 준킬러까지 풀어주는데, 너네는 그거 그냥 입 벌리고 보고 있고, 보고 있으면 막 준킬러도 막 30분 해설해가지고 너네 이해시켜주거든.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베이스가 좀 없는 학생들은 강의만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들아, 물론 고통스러워. 막 쌤 같은 유형 문제집 한 장 푸는데도 막 고치고 뭐고 하면은 막 몇 시간 걸려. 아니, 강의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나한테 이해시켜주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걸 해야 된다고. 그게 공부라고. 수학이라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너네가 강의를 많이 봐가지고 절대 길러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럽게 직접 해봐. 그래야지 그게 길러진다는 이야기야. 자, 반대로 너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려. 그럼 너네가 문제 푸는 거에 약간 신나거든?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리니까. 그래서 강의 안 보고 문제들만 푸는데 막 이제 엔제들도 많이 풀고 어지간하면 많이 맞아. 몇 개 틀린 거는 답지 보면은 금방 고쳐져. 근데 그때는 오히려 강의들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 왜냐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떤 문제를 맞추면은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난이도인 다른 문제들도 어차피 맞춰. 근데 그 문제를 맞추는 행위가 재밌으니까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점수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틀린 문제들은 계속 틀리거든. 그러니까 엄청 답답하지. 나는 분명히 노베이스는 절대 아니고 문제도 정말 많이 풀고 문제 풀면 꽤 많이 맞추는데 점수가 안 올라. 이런 실력이면은 틀린 문제들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틀려봤자 답지를 보고 이해해도 스스로 정리를 잘 안 해. 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면 또 틀리거든. 물론 발상노트 쓰면 좀 더 고쳐지는 건 맞는데, 이럴 때 내가 못 푸는 문항에 대해서 내가 생각 못한 조건 해석이나 발상의 디테일들을 강의들을 보면서 채우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는 적어도 2등급은 돼야 돼, 얘들아. 그래서 대부분의 너네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 자,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 말고 개념 공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바로 다음 영상인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바로 이어서 보러 가자. 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